네, 영재원 이제 준비한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출 문제 한번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예시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수학 영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형에 대한 부분들, 네. 정사각형을 똑같이 4개의 합동인 도형으로 나누는 방법을 최대한 그쵸? 많이. 예, 최대한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 네.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쓸 때 좋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그려보라 있는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그릴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각형도 그렇고 네. 뭐 사각형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문제들 네. 우리가 놀이 속에서 알고 있는 뭐 구구단의 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드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죠. 뭐 너가 알고 있는 원리를 뭐 써라.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쓰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러면 알고 있는 놀이수학 속 수학적 원리 9개를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9개에 가깝게 쓸수록 점수가 또 높아지는 그렇죠.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9개까지 쓰라 그러면 9개 가까이 뭐 근사치까지는 네.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귤과 닭과의 공통점 쓰시오. 그렇죠. 최대한 많이 쓰라고 하면 한 글자다 정도밖에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못 할 뭐,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한 10개 정도로 쓰라고 제가 항상 아, 이야기를 10개는 합니다. 써라? 예.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두 개를 생각한다면 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4-5개 그다음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7개 이상 쓰다 보니까 네. 최대한 본인의 생각을 잘 간추려서 10가지는 올바르게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예, 그쵸, 그다음에 그쵸. 이제 네. 뭐 대표적인 문제가 너무 오래된 고전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해운대 백사정의 인구의 수 구하는 방법을 네. 기술하시오, 네. 서술하시오 이런 좀 부분들. 본 적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만의 인사법을 만들어 보라라는 그래서 뭐 안녕 뭐 그쵸? 네. 반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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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보다는 표준어를 써서 적절하게 적절히. 만드는 것들. 근데 이게 약간 뭐 만화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좀 논리적이어야 맞습니다. 하죠. 예. 네. 절대로 장난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뭐 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맞습니다. 하고. 네. 예. 그거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들이 요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그렇죠? 한번 댓글 어떻게 만약에 어떨까요? 어머님들한테 네네. 갑자기 한번 부자가 생각해 되었다면 보실까 봐요. 네. 자, 창의성 문제거든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과연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우리 엄마 쌤들 한번 답 올려보실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하실까요? 뭐 로또? 그렇죠. 로또가 당첨됐어요.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 사주셨어요. 이런 건 절대 아빠가 안 됩니다. 건물주? 그렇죠. 아빠가 건물주. 이런 건 절대로 쓰면 안 로또 됩니다. 나왔어, 로또. 그렇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로또가 네네. 상당히 많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돼요. 안 돼, 정의가 안 돼요. 네, 어쨌든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로또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 그렇죠. 역시 건물 나오네요. 그런 재벌 거. 2세, 네, 다 그렇죠. 나오네요. 네. 우리가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쓰면 절대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내일 한번 던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아, 딸아, 네가 만약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면 왜 부자가 됐을까? 라고 했을 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유튜버. 유튜버. 이건 그쵸, 어때요? 요즘 유튜버. 이건 어떤가요? 그쵸? 뭐 펭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의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정의감이 있는 그런 영재를 뽑기 위해서 꼭 물어보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김삿갓 질문하셨다고 네. 얘기하셨군요. 저희가 네. 이제 예전에 영재교육 수업 들을 때 첫 시간이 교수님이 김삿갓이 과연 영재일까요? 라는 질문을 첫 화두로 던지셨는데 네네. 공익을 위해서 본인의 뛰어난 재능을 쓴다면 영재지요. 네. 그런데 이제 사익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 증식이라든가 나쁜 사익, 것에 좋은 지능을 쓰면 그건 영재가 사기꾼? 그렇죠. 사기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지능을 공익에 쓰는 아이가 진짜 영재인 거죠. 정의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같이 항상 키워주세요. 네. 네.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 속에서 수학적 규칙 찾기. 그렇죠.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책 보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몬드리안의 작품, 그쵸. 몬드리안의 그림 작품들을 네. 보면 이제 피보나치 사각형, 네. 이제 정사각형의 둘레에 네. 대한 부분들,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장미꽃 모형을 보면서도 정사각형이 계속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네. 뭐 많이 있죠. 네. 눈의 결정체를 보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전체가 일부가 되고 일부가 전체가 되는 그런 프랙탈의 원리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힘들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고력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연계성에 대한 네. 부분 중에서 가장 꼭 물어보는 게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규칙을 잘 찾아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규칙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규칙들을 최대한 많이 찾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규칙성 찾기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더 영재어 입학에 대한 합격률을 높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적 사고도 있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질문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인문학적에 대한 부분도 꼭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몬드리안 작품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에 대한 소양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질문해 주신 거 좀 얘기해 볼까 봐요. 아까 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이제 어떤 이제 아기가 교재가 있으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조건 엄마 아빠를 부른다고 아까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올려주셨어요. 일단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좀 무슨 되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어머님, 아버님이 빠르게 답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힘들이 조금은 약해져서 네. 기다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여겨지고요. 조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이 혼자서 풀 수 있는 힘이 많이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영재어 몇 학년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재원 많이 있죠. 영재 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설 교육원들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학원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KG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설에서 하는 대학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는데. 네.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도 영재성을 발현되는 영재라고 판단이 되는 그 시점부터 조금 일찍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재랑 학습 우수화랑 다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영재성이 우수한 아이들이 분명히 많았는데 어머님들이 이걸 자꾸 학습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양의 학습량을 주어줄 때 아이들은 영재성을 잃어버리는 잃죠.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영재성을 가졌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영재로 잘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네. 10% 내외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학습 우수화로서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시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창의력이라든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다양하게 길러주시면 보통 6세, 7세가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6대 7세. 네. 그 문제는 이 관찰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가서 영재성 웩슬러 검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머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영역에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확산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영재성 판별 받았는데 어떻게 방향 잡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약간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채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미쌤하고도 얘기해보고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웩슬러 검사 받았는데 상위 1% 안쪽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닌 친구고요. 엄마표로만 오로지 한 친구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플라톤은 F단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연산이랑 사고력도 다 엄마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너무 검사가 지금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처리 속도 부분만 조금 낮게 나왔는데 요건 뭐 저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뭐 CMS나 이렇게 가서 봐도 거의 다 맞는데요. 한 문제 정도만 부분 점수 맞고 다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친구는 영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인정 웩슬러 검사 1% 안쪽이 나왔다면 네. 영재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 속도 부분이 낮다라는 건 어느 쪽에 대한 처리 속도인 건지 네. 이제 어느 쪽인지. 예, 네.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처리 속도인지 추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웩슬러 검사 말고 이제 레이븐 검사라고는 이제 동작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관찰자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머님이 만약에 집에서 해주신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연결을 해주시고 네. 그래도 이 문제집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학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선생님은 수학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정석이죠. 정석이죠. 네. 수학의 정석.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문제집에 대한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영재교육원의 바이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시는 이제 네. 필드 수학. 맞습니다. 예, 네. 필드 수학을 차근차근 맞습니다. 초급 상하부터 네. 만약에 도형 파트가 더 잘하면 하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네. 뭐 대수 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으면 좋아하는 쪽부터 시작을 하셔서 끝까지 잘 올라가시면 네. 충분히 영재교육원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침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필수 수학이 더 낮은 단계 그리고 6, 7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때 또 출시가 되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집 아까 물어보셨을 때는요. 저희가 선미쌤이 로드맵 알려드리잖아요. 저희가 방송 때는 C단계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재랑 관련된 친구들은 D단계를 보셔야 돼요. 로드맵 D단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재와 이제 준비하는 마지막 이야기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영재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학년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필드 수학, 네. 그다음에 뭐 C2M의 RAT,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풀어가고 서술할 수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나 글씨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씨에 대한 부분도 좀 정석껏 쓸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을 주시고 알아볼 수 그렇죠. 있어야 알아봐야 되잖아요. 됩니다. 안타까운 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시험지만 내고 오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본인이 아는 것들 자신 있게 쓰는데 이게 채점하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시험이다 보니까 네. 기출자의 의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알아볼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연습들 조금 시켜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니까 일단 뭐 가장 쉬운 걸로 오늘 저녁 네. 메뉴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그렇죠. 집에서 누구나 다 화이트보드 하나씩은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아니면 그게 없으면 그냥 스케치북이나 흰 종이에다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고 네. 그다음에 계속 질문과 질문을 해가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서 네. 창의성에 대한 부분도 개발해 주시고 네.
표현력에 대한 부분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근거를 좀 제시하고 네. 거기에 따른 주장을 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네.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각 학급, 기출문제? 학교, 교육청의 기출문제로 네. 마무리를 지으시면 네. 올 12월 달에 있는 영재교육원의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잘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FPS 기법이 저는 궁금해요. 네. 요거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 사항에 대한 부분. 예를 아. 들자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네. 예, 신발을 팔고 싶어. 네. 너는 그럼 어떤 신발로 신발을 만들고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기발한 생각들을 할 거고요.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네.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네. 부분들로 집에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꼭 적도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정리를 할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핵심 키워드만, 핵심 단어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신발을 만들면 신발에 선풍기를 단다. 그렇죠. 선풍기를 다는 신발. 그러면 신발과 선풍기의 결합. 이런 식에 대한 짧은 문장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준비하실 있으실 것 겁니다. 같아요. 예. 네. 지금 RAT 잠깐 문의하셨는데요. RAT는 이제 학원 프로그램용인데 그 맛보기 문항은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 C2M 그 지원 카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맛보기 문항 올려놨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